인천 현충탑에 있는 헌시입니다. 날파리는 하루, 꽃은 열흘, 권세는 10년, 인생은 100년, 예술은 1000년, 시간과 공간은 무한. 사랑은 영원, 생명을 조국에 바친 영령이시여 영원히 살아소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서 미의회에 나가서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언한 빈드만 중령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1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빈드만 중령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유태계입니다. 이라크 전에 참관해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따라서 이 무공훈장자의 정복 입은 증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일란성 상둥이로서 한 명은 법률가이고요. 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우크라이나, 당시에는 소련의 일부였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석사를 마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고, 각각 대사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빈드만 중령이 증언한 내용은 조금 기존의 트럼프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백악관이 자제하기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9일 미 의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정복을 입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사항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게 미국 심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NSC에 있는 법률가한테 상의를 했고 2회에 걸쳐서 상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빈드만 중령이 그 백악관이 제시한 그 녹취록,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에서 바이든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석유 회사에 관한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추가로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군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군인은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형법 44조에도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벌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면서 적전에서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명확한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47조에서도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평시에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당성을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당한 명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고, 결국은 정부나 국가기관이 나중에 내릴 수밖에 없으며 개인 입장에서는 따라서 가능하면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경우에 군법회의에 가는 경우도 물론 문제지만 진급 등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좀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빈드만 중령의 증언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빈드만 중령의 군 경력도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각오하고 청문회에 나왔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이제 연합군이 반격을 해서 파리가 다시 재탈환될 위기에 있자 히틀러가 그 파리를 불태우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파리 총독을 하고 있던 콜티츠 장군은 이것을 거부하고 나서 자유 프랑스 군대에게 항복을 합니다. 따라서 파리는 이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콜티츠 장군이 명령에 복종했다면 파리는 없어졌을 겁니다. 또 한국에 써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김영환 중령이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을 해서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만 대장경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공비를 죽이는 것보다 김영환 중령의 말에 의하면 8만 대장경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전쟁 중이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김영환 중령은 나중에 훈장까지 추서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이종찬 장군도 1952년에 직선제 데모대에 대해서 전방에 있는 병력 2개 대대를 차출하라는 것을 지시를 받았으나 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은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겁니다만 저도 사실 이제 대령으로서 대북 정책과장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햇볕 정책을 한참 할 때인데, 저는 국가의 국가의 방향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육군본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육군 대령으로 조금 있다가 전역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그 당시에 조금 더 참고 그래서 진급하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급 못하는 것이 옳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교수가 돼서 어느 정도 보상, 즉 리뎀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채 쓸쓸히 물러가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따라서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은 공무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고발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결정적인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즉 휘슬블로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신원을 계속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각 개인의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하늘에 과연 천도가 있는가? 즉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대답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개인의 인생관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저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또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명령에 어느 정도로 내가 저항하느냐를 결정지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공무원들 또 군인들의 현재의 태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행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또는 공무원과 군인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눕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눕는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바람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복종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급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바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조심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드만 중령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군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에게는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현충탑에 있는 헌시입니다. 날 8일은 하루, 꽃은 열흘, 권세는 10년, 인생은 100년, 예술은 1000년, 시간과 공간은 무한. 사랑은 영원, 생명을 조국에 바친 영령이시여 영원히 살아소서.